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오늘은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로 요동치는 시장 상황부터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웨이모의 가짜 무인 택시 논란, 그리고 마침내 운전대를 완전히 없애버린 테슬라 사이버캡의 텍사스 기가팩토리 포착 소식, 그리고 한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들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매크로 먼저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에서 날아온 엄청난 파장, 바로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위헌 판결 내용인데요. 최근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부과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IEEPA, 즉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건데요. 원래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긴급하게 제재를 가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자체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해버리고 전 세계의 실질적인 세금인 관세를 광범위하게 매겨버린 거죠. 대법원은 관세를 매기는 건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 때문에 당장 미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가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9.5%에서 하루아침에 5%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불인데요. 이미 수입 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이 무려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이 넘습니다. 수입 업체들이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난장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매우 놀랐다면서 향후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3일 뒤에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서 모든 품목에 10%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기존 무기를 빼앗았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는 232조나 불공정 무역을 겨냥한 301조 같은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서 기어코 더 많은 관세를 걷어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단기적으로는 관세가 없어져서 증시의 호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자율주행 산업에 아주 큰 호재가 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월 19일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면서 찍은 실제 도로 영상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그대로 연구개발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명 처리라는 거는 영상에 찍힌 사람 얼굴이나 다른 차 번호판을 일일이 모자이크하거나 뿌옇게 가리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비가 오거나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교차로가 복잡하게 얽힌 실제 도로 상황을 날 것 그대로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모자이크 처리 규제 때문에 데이터 질은 떨어지고 가공하는데 돈과 시간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이제 이 족쇄가 풀리면서 현대자동차처럼 레벨4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테슬라 같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한국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테스트 베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도로에서 모은 방대한 실주행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맞춰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성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한국을 글로벌 자율주행 데이터 경쟁의 핵심 허브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테슬라의 최신 기업 설명회, 즉 IR 미팅 내용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요약되어 나왔는데요. 이번 미팅에서 테슬라는 자신들이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생태계를 이끄는 AI 및 물리적 로봇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먼저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이버캡은 애초에 완전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죠. 테슬라는 당장 올해 4월부터 사이버캡 양산을 시작해
연간 수백만 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특히 제조 원가를 확 낮추기 위해 언박스드라는 획기적인 공법을 씁니다. 자동차를 한 번에 쭉 조립하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6개 덩어리를 따로따로 동시에 만들어서 마지막에 뚝딱 합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일반 차들은 하루에 길어야 1시간에서 2시간 굴러가지만 스스로 운전하는 사이버캡은 일주일에 50시간에서 60시간 엄청나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숫자의 5분의 1만 있어도 사람들의 이동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핵심 무기 FSD인데요. FSD 구독자 수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테슬라 차량 비율로 보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FSD가 가장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아직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일단 무료로 타보게 하고 시승 경험을 늘려서 불안감을 없애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용자가 충분히 많아지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이 FSD 기술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라이센스 사업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인데요. 테슬라는 로봇을 조작하고 만들고 똑똑하게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3세대 디자인을 마무리 중인데 처음에는 테슬라 공장 안에서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그런 단순하고 위험한 일부터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다 대량 생산으로 로봇 가격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즉 하나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면 일반 가정에서도 로봇을 살 수 있게 소비자용으로 판매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조금 주춤한 지금 상황을 테슬라는 로봇택시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완벽하게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2026년 2월 초 미국 상원에서 열린 자율주행 관련 청문회에서 아주 큰 논란이 하나 터졌었죠. 바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필리핀에 있는 원격 요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건데요. 웨이모의 최고 안전 책임자인 마우리시오 페냐가 이 사실을 직접 인정했는데요. 그동안 대중들은 웨이모 로보택시가 100% 무인 인공지능으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외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어요. 여기서 원격 지원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격 지원은 차 안에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없지만 해외 같은 외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차가 갈 길을 골라주거나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웨이모 측 해명에 따르면 필리핀에 있는 요원들이 조이스틱으로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공사 구간이나 복잡한 교통 상황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다음 경로에 대한 지침, 즉 힌트만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정치권과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보안 문제예요. 해외에 있는 인력이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유출입니다. 자율주행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 내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을 관리하고 돕는 업무마저 임금이 싼 해외로 아웃소싱 된다는 점이 큰 비판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자격 미달 문제인데요. 과연 필리핀 요원들이 미국의 운전면허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또 미국의 복잡한 현지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재밌는 점은 경쟁사인 테슬라 진영의 반응과 현재 상황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과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슬라에는 진짜 택시 기사가 있었네 라며 웨이모의 완벽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라스 모라비 부사장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테슬라 차량들도 웨이모와 유사한 원격 요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어요. 게다가 테슬라는 최근 사고 데이터와 관련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니자의 집중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 로봇택시 운행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어요. 참고로 이 니자는 미국의 자동차 안전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한국으로 치면 국토교통부와 비슷하게 교통안전을 엄격하게 책임지는 그런 곳이에요. 결국 테슬라와 웨이모 두 회사 모두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100% 완벽하지 않아서 인간의 손길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인력을 썼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이 기대했던 완전 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웨이모는 본인들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스탠퍼드 대학 체육부의 공식 차량 호출 파트너로 선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그 캠퍼스는 일명 더 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이 캠퍼스 안에서 웨이모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사실 웨이모의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과거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들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인연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고 복잡한 대학 캠퍼스에서 대규모 이동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웨이모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이번엔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포착된 아주 중요한 속보인데요. 바로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가 아예 없는 테슬라 사이버캡 양산형 모델이 포착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최근 텍사스 기가팩토리 안에 있는 충돌 테스트 시설에 사이버캡이 나타났었는데 유출된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타이어에 신품 스티커가 붙어 있고 양쪽 앞좌석을 가로지르는 안전벨트가 보이고 또 무엇보다 운전대가 완전히 제거된 모습입니다. 사진에 찍힌 바퀴 휠 디자인도 겉을 덮는 커버만 장착되지 않았을 뿐 실제 최종 생산 라인에서 쓰이는 디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소식이 테슬라와 자율주행 업계에 가지는 의미는 엄청난데요. 과거 테스트 주행 중에서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임시로 운전대를 달아놓은 그런 그 사이버캡이 목격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포착된 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이른바 레벨 4에서 레벨 5 수준의 완벽한 순수 무인 로보택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또한 이 차량들이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대량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양산형 버전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정식으로 팔거나 도로에 내보내기 전에 안전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 바로 충돌 테스트입니다. 실제 공정에서 찍어낸 차로 이 충돌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가오는 4월로 예정된 사이버캡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 일정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텍사스 기가팩토리 내부에 사이버캡 전용 조립 라인이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테슬라의 사이버캡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나 구상 단계를 넘어서 불과 이제 한두 달 또는 불과 수주 안에 우리의 실제 도로 위를 달릴 준비를 거의 끝마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테슬라의 남미 시장 진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칠레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코펙과 손을 잡고 남미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대규모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요. 칠레의 라세레나라는 도시부터 푸에르토몬트까지 이어진 긴 고속도로 구간에 200km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촘촘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충전소에는 100%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는 충전기가 4대씩 들어가고요. 이 슈퍼차저는 단 15분만 충전해도 최대 280km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엄청납니다. 사실 남미 지역은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중간에 충전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전기차 사기를 망설였거든요. 이걸 흔히 목적지까지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주행거리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테슬라가 200km 간격으로 초급속 충전망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면 이런 불안감이 싹 사라지면서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비즈니스 전략이 나오는데요. 테슬라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칠레의 1위 인프라 주유소 기업인 코펙과 손을 잡았다는 점이에요. 코펙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핵심 휴게소 자리를 단번에 확보하고 골치 아픈 설치 인허가나 에너지 조달 문제도 현지 파트너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게다가 혼다나 아큐라 같은 다른 브랜드 전기차도 어댑터만 있으면 이 테슬라 충전기를 쓸 수 있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북미에서 테슬라 충전 방식이 이미 표준이 된 것처럼 남미에서도 다른 전기차 타는 사람들까지 결국 테슬라 충전 인프라와 앱을 쓰게 만들어서 테슬라 생태계에 가두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여담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집에서 충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을 아끼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점도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이번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들어간 사람을 닮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패권 전쟁 이야기인데요. 노동력을 대체할 이 로봇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새로 공개된 66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중에서 무려 40개가 중국 기업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죠. 2050년경이 되면은 전 세계 로봇 시장이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규모로 커지고 일하는 로봇 수도 10억대에 육박할 텐데 이대로라면 중국이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어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을 다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예요.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든든한 방어선이 바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서구권이 테슬라 옵티머스를 빠르게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에 돌이킬 수 없이 밀리게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로봇을 발명하고 실험용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는 이미 끝났죠. 앞으로의 진짜 승부는 누가 이 로봇을 대량으로 그리고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정교한 로봇을 하나 만들려면 대략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일반 가정이나 공장에서 막 사서 쓰기에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동안 전 세계의 전기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던 어마어마한 제조 노하우를 살려서 이 로봇 가격을 일반 자동차 한 대 가격인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즉 2,600만 원에서 3,900만 원 수준으로 확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저렴한 가격대를 달성해야만 대중화가 가능하고 미래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대량 생산 능력이 앞으로의 AI 로봇 패권 전쟁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